안녕하세요. 부자비즈의 이경입니다. 오늘은 인생을 바꾸는 습관, 성공을 점칠 수 있는 5가지 요소라는 주제로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숱하게 많은 성공하는 사람들, 꿈을 이루는 사람들, 기적을 이루는 사람들을 봐왔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굉장히 잘 나가다가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진 그런 분들도 있었고요. 또 실패를 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그런 분들도 봤습니다. 이렇게 20년 이상 창업 컨설팅 했던 그 경험을 CEO의 탄생이라는 책에 담았는데요. 그 CEO의 탄생의 주제를 한 가지로 요약하라 라고 말한다면 저는 우리가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또는 사업을 성공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력이나 학력 이런 것이 아니라 인생의 성적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인생의 성적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운명은 성격이고 성격은 습관이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 일을 하는 어떤 상황에 반응을 하는 그런 태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20년 이상 경험했던 수많은 사업가들을 보고 느낀 성공을 점칠 수 있는 그런 5가지 요소,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데 도움을 줄 5가지 요소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5가지 요소를 보기 전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신을 좀 진실하게 보자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좋아 보이도록 꾸밉니다. 우리가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밖에 나갈 때 화장을 하고 예쁘게 입고 나가고요. 또 남들 앞에서는 되게 착한 척을 하죠. 집에 돌아오면 가족들한테는 굉장히 좀 함부로 행동을 하다가도 또는 혼자 있을 때는 함부로 행동을 하다가도 다른 사람을 만나면 자기를 굉장히 뭐 멋있어 보이고 의젓해 보이고 유식해 보이고 뭐 있는 척하고 이런 식으로 꾸미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거 말고 좀 더 자기 자신을 진솔하게 보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5가지 요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첫 번째입니다. 해야 할 것을 하느냐 다른 일을 하느냐예요. 누구나 지금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고 직장에서 나한테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에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카페에서 손님을 맡고 맛있는 커피를 타고 그리고 카페를 깨끗하게 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나의 모든 것을 담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나는 거기에 내 발만 담그고 있어요. 발만 담그고 있고 내 머릿속에 내 관심사는 전혀 다른 곳을 헤매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돌이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춤, 노래 뭐 이런 것들을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팬 관리, 자기 외모 관리,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사생활 관리 이런 것도 잘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공부를 잘하고 싶다면 학생이라면 공부를 하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죠. 만일 어떤 회사가 매출이 낮다면 매출이 낮은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밝혀졌다면 그 원인을 개선하는 일을 지금 집중적으로 해야 돼요. 하지만 그렇게 잘 안 한다는 거죠. 왜 사람들은 해야 할 것을 두고 계속 다른 일을 하고 있고 엉뚱한 곳에 시간을 낭비하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다. 자, 그렇다면 해야 할 것을 하느냐 다른 일을 하느냐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은 바로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목표가 없다라고 한다면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정의 내릴 수가 없고 그 목표가 약하다면 해야 할 것에 집중하기가 힘듭니다. 우리 사업을 하게 되다 보면요. 정말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의무와 책임을 다하느냐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느냐인데요. 이 해야 할 것을 하느냐 다른 일을 하고 있느냐 다른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느냐는 의무와 책임, 선택과 집중, 그리고 강력한 목표의식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고쳐야 되는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쳐야 될 그런 습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방법, 해야 될 일을 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미리 하느냐, 늘 닥쳐서야 하느냐. 이것은 질질 끌려가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삶을 끌어갈 수 있느냐, 능동성, 수동성과 관련이 되는 그런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롱포엘로우의 인생 장가라는 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전쟁터에서 쫓기는 짐승이 될래, 아니면 쫓는 사냥꾼이 될래 라고 하는 것인데요. 미리미리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장담할게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뭘 해도 이룰 뿐이에요. 반드시 꿈을 이룰 수 있는 분입니다.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어떤 타입인지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퇴근하고 왔어요. 그리고 식사를 준비해서 밥을 먹었습니다. 배 너무 부르고 포만감 있어요. 좋아요. 이제 설거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 위에 그대로 두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싱크대까지 갖다 놓고 물을 부어서 그릇만 헹궈 놓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릇을 씻어서 깨끗하게 싱크대를 치우고 가서 TV를 보든지 눕거나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이 성공하느냐, 어떤 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느냐, 설거지까지 끝내놓는 분이 원하는 것을 이룹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떤 보고서나 리포트를 제출해야 돼요. 근데 계속 뭔가 다른 일을 하고 놀다가 막판에 그걸 막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아니면 보고서부터 해놓고 나서 다른 일을 하느냐, 이것이 바로 미리 하느냐, 늘 닥쳐서 하느냐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어떤 일을 이렇게 미리미리 할 수 있는 자질만 갖추고 있다면 제가 정말 장담할게요. 그런 분들은 뭘 해도 이룹니다. 뭘 하셔도 잘하실 수 있어요. 우리 성경책에 보면요, 깨어 있으라 뭐 이런 말이 자주 나와요. 근데 깨어 있으라 이거 뭐예요? 잠자지 말고 눈 뜨고 있으라는 말인가요? 근데 영어로 보면 자기 자신을 self controlled,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뭔가를 해야 될 것을 미리 할 수 있다면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하죠. 자기를 통제할 수 있으려면 뭐든지 미리미리 하는 습관 키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플랜을 짜느냐 닥치는 대로 하느냐입니다. 이건 효율성과 생산성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삶에서는 한정된 자원 때문에 인간의 삶이 힘들고 경쟁이 치열한 겁니다. 시간이 무한히 많다면, 자원이 무한히 많다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겠죠. 하지만 누구한테나 한정된 시간이 있고 돈이나 인맥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주어진 한도 내에서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균형 있게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플랜을 짠다면 낭비를 줄여서 한정된 자원을 생산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플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큰 플랜이 아니더라도요, 작은 것부터 한번 플랜을 세워보세요. 만일에 여러분이 스페인에 한 달 동안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계획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리고 뭐 이랬다 저랬다 낭비가 너무너무 심해서 적은 돈으로 한 달 동안 스페인을 여행하기가 힘들 겁니다. 하지만 계획을 잘 짜게 되면, 그죠? 플랜을, 전략을 잘 짜게 되면 훨씬 더 생산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냥 몸부터 나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넘어지기 쉬워요. 반드시 작은 것부터 플랜을 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쇼핑할 때, 옷 사러 갈 때 플랜을 짜고 나가보세요. 일요일 날 플랜을 짜고 하루를 보내보세요. 짧은 휴가지만 플랜을 한번 짜보세요. 네, 오늘 아침에 회사에 나갔을 때 또는 오늘 아침에 학교에 갈 때 플랜을 한번 짜보세요.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오늘의 목표는 뭐지? 오늘의 중요한 일은 뭐지? 그걸 위해서 오늘 하루 시간을 어떻게 쓰지? 이런 플랜을 짜는 습관이 여러분들을 어느 사이에 여러분들이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성공하는 사람, 그리고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네 번째, 열정을 바칠 대상이 있는가?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열정을 바칠 어떤 대상이 있다면, 정말 너무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거 하면 정말 지루한 줄 모르고 할 수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절반은 성공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열정을 바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물이 100도씨에서 끓는 거하고 비슷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물은 액체잖아요. 액체는 100도씨가 돼야지만 기체로 변합니다. 그래서 끓고 있는 물은 100도씨가 되면서 수증기가 되어서 날아가는 거예요. 열정을 바칠 대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삶을 진지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은 대기만성형일 수도 있어요. 일단 우리가 뭔가를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강렬하게 열정을 바치고 싶은 게 있어야지 원하는 걸 이루죠.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열정을 바칠 대상이 있는 것은 정말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제가 젊은 분들 만나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뭐에 열정을 바쳐야 될지 모른다는 말을 많이 하세요. 은퇴한 퇴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를 열심히 해야 되지? 뭘 별로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이런 분들한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뭘 열심히 해야 될지 열정을 바치고 싶은 대상이 없다면 일단 다양한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실제적인 경험이 됐건 독서를 통해서건 여행을 통해서건 아니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건 뭐든지 한번 다양한 경험을 해보세요. 그리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게 정보를 수집하고 이것저것 해보는 것은 씨를 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씨를 뿌리면서 기다려보세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열정을 바칠 대상이 없다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정말 잘 해보세요. 언젠가 제가 열정이 넘치는 여대생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여대생한테 코칭을 해주려고 만났는데요. 이 친구 너무 에너지가 많은데 뭐 취업을 해야 될지 창업을 해야 될지 대기업에 가는 게 좋을지 중소기업에 가는 게 좋을지 너무 헷갈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친구한테 뭐 어디에다 열정을 바쳐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지금 대학 4학년으로서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첫 번째. 두 번째, 당신은 뭐 이걸 하든 저걸 하든 그것을 잘해낼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비어 있는 게 많았어요. 그 친구는 정말 열심히 살기도 하고 정말 인성도 좋고 다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비어 있는 게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중소기업에 갈지 대기업에 갈지 고민이다 라고 한다면 중소기업 정도는 거뜬히 갈 수 있는 실력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미지수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열정을 바칠 대상이 없을 때는 지금 현재 나한테 다가온 일, 지금 현재 닥친 일을 정말 열심히 해보세요. 잘 해보세요. 그 준비를 하고 기다리세요. 준비된 자에게 행운의 여신이 미소를 던집니다.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가? 우리가 사람하고 관련해서는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 말이 잘 통하는가 안 통하는가, 이 사람 나한테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 사람 돈이 많은가, 지위가 좋은가, 그죠? 우리는 사람들을 계속 평가하거나 나한테 편한가 안 편한가를 기준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누구나 잘 나가는 사람 옆에 붙어 있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공을 거두고 싶다면 꼭 기억해야 될 것, 바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가 아닌가예요. 모든 가능성은 사람한테서 나옵니다. 무생물, 돈, 자연, 뭐 기타 등등은 여러분한테 아무것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줄 수 있는 대상은 오직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설령 성공하더라도 반드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공하더라도 빈껍데기 속에서 여러분들은 외로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다운 인생을 살고 싶고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다면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의도적으로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가령 우리한테 미운 사람이 있어요. 무시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여러분 그 사람 입장에 한번 되어보세요. 그 사람한테는 소중한 가족이 있어요.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형제가 있을 겁니다. 그 사람 옆에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 옆에 그 사람 말에 귀 기울여주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동창들도 있을 것이고요. 전 직장의 동료들도 있을 것이고요. 동아리 모임의 지인들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믿거나 곱거나 능력이 있거나 능력이 없거나 나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면 어떤 형태로든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거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습관은 운을 불러들이는 습관이에요. 행운을 만들어내는 습관입니다. 왜? 여러분한테 뭔가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공을 만들어줄 수 있는 존재는 유일하게 사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성공을 만들어내는 5가지 요소,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20년 이상 창업 컨설팅을 했고요. 정말 많은 창업자, 성공하신 분들, 실패하신 분들, 다양한 분들을 봤어요. 그 다양한 분들을 보고 제가 느낀 점을 정리한 게 바로 여러분들의 성공을 만들어내는 5가지, 성공을 점칠 수 있는 5가지 요소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것 같지만 이 습관을 매일매일 한번 기억하고 매일매일 이것을 습관으로 만들려고 노력해 보세요. 제가 정말 장담할게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2년 후, 3년 후, 5년 후에 어머 저절로 성공했네. 어머 나 성공했네. 내 원하는 데 와 있네. 이런 결과를 여러분들 얻으실 거예요. 제가 약속합니다. 자,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